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네, 오늘은 코인 종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출시된 지는 조금 됐지만 국내에서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코인이면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과 연결된 코인이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전에 비트토렌트 내용을 다루면서 넌지시 이야기했었던 코인인데요. 아펜프트라고 NFT 작품 거래소에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트론과 비트토렌트, 그리고 저스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거나 후업이 글로벌 마켓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비트토렌트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업비트를 이용하신다면 해당 코인을 에어드랍으로 몇 차례 받으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인에 대해 최근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론의 수장인 저스틴 선이 NFT 작품 티펑크를 1,050만 달러에 구매를 했었다고 트위터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일론 머스크 모친과 아펜프트 재단에서 주최하는 메타버스 포럼에 참가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또 1시간 뒤 일론 머스크 모친이 해당 포럼에 참가가 재미있겠다라는 내용이 리트윗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스틴이 구매한 NFT 작품을 아펜프트 측에 기증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으며 이후 9월 1일 새벽에 코인데스크에서 소더비즈 NFT 관련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펜프트가 현재 6월부터 시작해서 에어드랍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9월 10일 추가 에어드랍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펜프트를 본격적으로 알리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트론과 비트토렌트, 저스틴 코인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보이며 현재 후오비 글로벌에서 이 코인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거래소 신고 절차를 보면 섣불리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에어드랍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를 알려드리는 내용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영상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펜프트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전문 경매소에서 거래되는 유명한 작품 위주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파트너사들을 보면 소더비즈와 크리스티즈, 니프 게이트웨이, 헬로트랜스 그룹이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소더비즈는 1744년 런던에서 설립된 오랜 역사를 가진 경매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정말 유명하고 값 비싼 작품부터 여러 골동품을 취급하는 곳이며 연간 7억 7,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즈는 1766년 소더비즈와 같은 런던에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1990년대 경매품의 최저 가격 보상제를 도입해 1996년 소더비즈를 넘어서기도 했던 경매회사이면서 현재는 개인 물품까지 다루면서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곳입니다. 소더비즈와 크리스티즈는 유명 아티스트들이 수백, 수천억 대의 작품이 거래되는 곳이기도 하며 경매에서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큰 경매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크리스티즈와 소더비즈가 가격 단합이 확인되어 경영진 교체와 구조조정이 일어났던 적이 있으며 당시 민사소송 합의금으로만 한화로 5,700억 정도를 지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소더비즈와 니프 게이트웨이는 2021년 3월 제휴를 시작했으며 니프 게이트웨이는 원래 경매 거래소였는데요. 최근 인수가 되면서 NFT 거래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작품과 실시간 NFT 거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헬로트랜스 그룹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미술 물류 기업으로 미술품 보관 시설을 갖춘 곳인데요. 전 세계 박물관, 경매장, 아트페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5개 나라에서 30만 개 예술 작품을 보관하며 250명 정도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봐서 NFT의 성장은 오픈시만 봐도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요. 1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가 작품들이 50% 정도가 NFT로 기록될 것이라고 아펜프트 측에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아펜프트는 세계적인 미술품을 블록체인 NFT로 등록하는 목적을 가지며 현실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펜프트를 지원하는 곳이 비트토렌트 파일 시스템, BTFS인데요. 작품 NFT 등록은 트론과 이더리움이 담당을 하게 되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역량도 확인해 봤는데요. 스티브 지 류 교수라고 하며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살로몬 스비스만이, 노무라 인터내셔널, 엔트파이낸셜 그룹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20년 정도의 경력과 중국 증권사를 위한 기관 지분 사업을 성공적으로 설립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이외에 전혀 정보가 없었으며 웹상에서도 베일이 가려진 인물로 보여 조금 구린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사업 일정들이 잘 이행되는지, 연결된 파트너사들이 아펜프트를 이용해 자체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저스틴 선이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스틴 선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들기도 했습니다. 에어드랍 정보는 5월 17일 발표되었는데요. 2021년 6월 10일 스냅샷 이후 시작이 되었으며 아펜 공급량의 총 5%가 에어드랍으로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첫 달에는 공급의 1%가 제공되었는데요. 이후 2년간 총 4%가 24개월에 매달 한 번씩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6월부터 8월까지 3번의 에어드랍이 끝난 상태이며 앞으로 총 21번의 제공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루 USD를 가지고 있어도 드랍이 진행되는데요. 트론과 비트토렌트, 저스틴 코인의 드랍 퍼센테이지가 높았습니다. 여기에 에어드랍 제공되는 거래소가 업비트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거래소 경우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9월 10일 UTC 협정시간 기준 12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에어드랍을 받는 데까지는 약 72시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드랍 비율 내용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펜프트는 총 발행 수량이 엄청난 수량이기에 단기적으로 바라볼 코인이 절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10월경 ETF 선물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기사가 야후 파이낸셜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10월 출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ETF 승인서를 제출한 모든 법인 중에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없어서 다소 아쉬웠지만 혹시라도 모를 상황이 10월에 발생될 수 있기에 마음의 준비라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장난처럼 만든 밈들이 나오는 것 같으며 잘 걸러보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